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4월 25일 일요일일 텐데요.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십시오. 고고TV 여명 같은 경우는 대권을 정권을 우리가 문재인으로부터 뺏어와야 한다 하는 그런 초지일관 방송입니다. 그래서 안 흔들리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요. 지난 4년 동안, 5년 동안 새누리당으로부터 한국당, 미래통합당이 망한 겁니다. 그거 망한 건데 망하다 보니까 솔직히 우리 보수 쪽에서는 현재 더불어민주당이나 문재인 세력보다 인물이 많습니다. 그런데 5년 동안 우리가 적폐, 탄핵, 적폐, 몰에 의해서 우리가 와해됐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문재인 세력을 다음 정권에서 물리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21대 대선에서요. 그죠? 근데 문재인에 저항하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차기 대권의 가장 강력한 주자로 여야를 막론하고 우뚝 서 있는 형국이죠. 그래서 지금 대선이 내년 3월 9일이니까 11개월뿐이 안 남았는데 윤석열이 과연 대통령이 될 것인가? 그럼 윤석열이란 도구를 어떻게 대통령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게 지금 정치권이나 우리 국민의 최대 관심사죠. 제가 이렇게 중의 반복으로 계속 이런 영상을 찍는 것은 현재 가장 핫한 게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게 누가 대통령이 되어서 문재인을 칠 것이냐. 문재인이 파괴한 이 4년의 경제, 외교, 국방 또는 우리 삶을 파괴한 것을 극복하며 복구할 것이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은 천심이라 그러고 민심에 따르는 인물이 나와야 된다 하는데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누가 나와도 국민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권이라는 것은 국힘뿐이 없으니 국힘이 계획을 해서 그 답은 정해져 있는 겁니다. 요번 4.7 보선에서 나타난 겁니다. 2030 젊은 미래 세력과 좌우의 이념에 현혹되지 않는 중도 세력과 또 고고TV에만 말씀드리는 50대 중반부터 60대까지 그 박정희 말기 전두환 시기에 민주화 운동회를 했던 사람이 요번에 문재인을 심판했으므로 그들이 중심이 돼서 결국은 대권 주자를 만들고 대통령으로 만들 것이다 하는 답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지금 국힘이 계획을 하고 과거로만 안 들어가고 계속 혁신과 계획을 하고 사람을 바꿔야 되는데 정치의 요체는 국회의원들이 움직이니 그것도 선출직이니까요. 국힘의 그 기득권 경북 TK, PK 또는 충청 일부, 서울 일부, 강남 8명뿐이 없는데 그 중에서도 쉽게 말해서 국민들의 질타하는 수구 또는 기득 세력들이 많다. 그들은 입으로만 변화를 외치는데 무엇을 어떻게 혁신과 계획을 할지는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계획하겠다, 혁신하겠다, 국민들이 믿어달라 하고 4.7 보선 후에도 짓거리고 있으니 민주당 쪽에서도 보면은 저들은 사과한다, 반성한다, 개혁하겠다 하는데 저들도 마찬가지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쉽게 말해서 주어와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민주당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국힘은 우리 4.7 보선의 국민의 선택에 의해서 변할 수 있는 제로의 기회를 가져왔는데 TK, PK, 충청 일부가 변하려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것을 최고로 통시적으로
인문학이 필요한 거죠. 사회과학이 필요한 것이죠. 그걸 정치공학이 아니라 정치공작이 아니라 인문학적으로 사회적으로 그죠? 사회과학적으로 그거를 통시적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군가? 김종인 씨뿐이 없어요. 여야를 통틀어서 오죽하면 민주당 애들이 농담으로 김종인 씨를 다시 우리 쪽으로 달라 이런 농담까지 하겠어요. 그런데 국힘의 이 기득권 주호영을 필두로 김무성, 이재호 또 뭐 장제원, 홍준표, 조경태 이런 애들이 그 전부 다 3선 이상이죠. 이런 애들이 김종인이 없어야지 개혁이 되고 김종인이 없어야지 국힘이 산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죠. 그리고 통합만이 살 길이다. 또 그런 말을 하고 있죠. 통합도 시너지가 있는 통합이 있고 시너지가 없는 통합이 있었죠. 물론 4.15 총선에 안철수만 뺐고 안철수 무리들이 다 미래통합당에 입당을 하고 그랬지만은 그 당시에 코로나 때문에 졌다는 것도 맞고 재난지원금 때문에 졌다는 것도 맞지만은 겉만 변했고 속은 변하지 않았고 또 이질적인 안철수 세력이 들어와서 적극적으로 뛰지 않았죠. 그죠? 안철수가 외곽이 있으니까. 그래서 졌어요. 그러면은 김종인 씨와 윤석열이란 이 쌍두마차가 다음 대권을 견인할 것이라고 저는 뭐 90% 이상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김종인을 제거하려는 것이 국힘의 TK, PK 일부의 수구 기득 세력뿐만이 아니고 외곽에서 포진한 그 사칭 우파 태극기 유튜브 세력이 있죠. 그죠? 그걸 요번에 단절시켜서 서울 보선에 전면에 내세우지 못하려고 한 것이 김종인의 책략이었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안철수의 입당이나 합당을 막았고 또 홍준표의 복당을 막았고 또 외곽에 있는 그 미래포럼이라는 김무성이가 주도하는 그 현직 의원들은 별로 없어요. 전부 다 전직 의원들이에요. 패잔병들. 그들은 마포 포럼을 걷다가 그 주도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새누리당 옥새 파동 그러니까 당직임 파동부터 김무성의 나르샤 그 당시부터 5년 동안 우리 보수를 갖다가 지리멸멸하고 연패의 늪에 빠진 사람들이 차기 대권주자를 만들겠다는 킹메이커 역할을 하겠다 그러는데 그것이 이번에 서울시장을 거치면서 서울시장을 안철수로 밀면서 완전히 전략과 전술이 없다는 게 판명이 됐죠. 국힘도 내부도 마찬가지고 일부 개혁 세력만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국민들이 다 보고 있었다는 것이고 그죠? 국민들은 우리가 요구한 대로 이렇게만 해라. 즉 김종인의 개혁과 서진 정책과 또 과거에 대한 참여와 반성을 해라. 그러면은 국힘 쪽에 대권을 몰아줄 것이다 하는 게 4.7 보선으로 명징하게 제가 요새 명징하다는 말을 쓰기 시작하는데요. 명징하게 판별이 났습니다. 벌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은 김종인 씨를 쫓아내고 그 택도 되지 않는 당대표와 원내대표 싸움에 들어갔고 상임위원장을 누가 하느냐 그 싸움에 들어갔다. 기가 찰 노릇이 벌어지고 있다. 웬만한 국민들은 다 보고 있어요. 지식인들이나 오피니언 리더들은 결국 그들에 의해서 세상은 움직여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언론 지상에서 열심히 떠들고 있어요. 안철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안철수가 트로이의 목마로서 YS의 전체를 받아서 국힘에 들어가서 국힘 기득권과 싸우면서 YS의 전체를 받으면서 호랑이굴 들어가서 호랑이를 잡을 것인가?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안철수는 소멸하는 과정이고 안철수가 국힘 쪽으로 들어가는 순간 그죠? 국힘은 김영삼과 같은 개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안철수는 더 국힘을 내부 혼란으로 빠뜨릴 것이며 국힘은 망가질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김종인 씨도 계속 그런 말씀을 하셨고, 그러면은 여기서 먼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제가 이제 제 댓글도 많이 안 달리고 보고TV를 비하하거나 욕하는 사람들은 모두 탈퇴시켜 버립니다. 그런데 네이버 가서 이제 기사를 검색하고 이러다 보면은 댓글을 제가 좀 괜찮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나 또 어떻게 움직이나 읽어보는데, 지금 안빠나 홍빠나 또는 우파 유튜버 사칭 태극기 부대 사람들은 다는 안 그렇더라도 일부는, 대부분의 일부가 김종인 씨가 전라도 출신이다 이런 말을 하죠. 김종인 씨 전라도 출신 아닙니다. 김종인 씨는 서울 출신이에요. 저기 뭐 시흥인가 뭐 구로군가 그 과거에 40년대생이니까 그때는 서울시로 편입되기 전이니까, 현재 구역구상 지역상 김종인 씨는 서울 출신이고 6.25때 잠시 전라도에서 학교를 다닌 적이 있다. 초등학교인가 그죠? 그래서 전라도 출신이라고 곡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칭 우파 유튜버 태극기 세력 안빠들이 특히 그런 짓을 많이 하는데, 지금 윤석열이를 보면은 윤석열은 항상 상수라 그랬고, 제가 말씀드리기를 윤석열이는 3월 4일 날 검찰총장직을 사퇴하면서 기자들 앞에 퇴임사를 밝힌 것은 그 자체가 대권 선언인데, 확실하게 정치 입문을 하면서 대권 선언을 한다는 그 정치 선언을 한다는 그 선언을 하면은 윤석열의 지지율은 단박에 폭등할 것이다. 컨벤션 효과로 폭등하고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만 일단 정치 선언을 하면은 폭등할 것인데, 현재도 30%에서 40%가 나오고 있고, 이낙연이하고 이재명의 지지율을 합해도 윤석열을 못 따라잡는다. 그리고 정세균이가 지금, 정세균은 대단한 거 인맥을 갖고 있어요. 다 아시다시피 정세균은 정계 인맥이 상당합니다. 정세균이가 이재명을 물리치고 대권 주자로 나서려 그러지만은 너무나 시간이 없고, 그리고 야당을 보면은 국힘 쪽을 보면 안철수는 그거는 완전히 빼버립니다. 저는 김종인 씨가 저런 거는 안철수한테 난타를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된다.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없다. 소멸을 지금 유도하는 것이에요. 김종인 씨가 제거의 목표예요. 개인적인 감정이 아닙니다. 저런 친구가 정치가 됐다면은 정치를 해서 뭐라도 하면은 서울시장이나 대권이라도 하면은 나라는 문재인 때보다 더 망할 것이다. 왜냐하면은 정치적인 이념이나 정체성, 경제 정책이나 뭐 외교 정책에 대해서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더라. 그래서 안철수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제거 작업을 들어가는 게 김종인 씨예요. 그걸 모르고 국힘 애들은 안철수가 뭐가 되는 것만큼 패배주의, 또 요번에 서울시장을 이겼다는 그 찰나의 낭만주의 때문에 안철수만 합하면은 야권이 통합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헛꿈을 꾸고 있다는 거죠. 국힘 쪽에서는. 그게 기득 세력이에요. 기득 세력은 물러나야 하니, 그죠? 언젠가는 쫓겨날 것이라는 것이 주호영이나 그 TK, PK의 4선, 5선들은 알고 있고, 3선들까지. 그러니까 그걸 방어막으로 해서 안철수가 그래도 일부 중도층, 3%, 5%, 그죠? 그런 그 세력의 지지를 받음으로 신선하다. 저 사람을 갖다가 국힘의 카바로 쓰면은 우리가 기득 수구라는 것이 좀 감춰지지 않을까. 그래서 합당을 하자. 그것이 혁신이고 자강이고 통합이다 하는 무논리, 오류투성이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게 지금 국힘의 현실입니다. 그러면은, 그래서 안철수하고 뭐 유승민이도 있고 원희룡도 있고 홍준표도 있고 해가지고 경선을 하면서 시너지를 확보해서 국힘의 주자를 내겠다 하는 게 국힘 주호영이나 일부 세력의 생각이죠. 그거는 불가할 것이다. 왜 그러냐 하면은 안철수는 이제 변수도 안 됩니다. 제가 볼 적에는.
변수도 안 돼요. 소멸의 과정이고 제거의 대상이에요. 김종인 씨와 윤석열에 의해서. 그죠? 제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그 초기부터 김종인 씨가 국힘을 난타하고 장재원이 같은 애, 홍발장, 홍준표 같은 친구가 김종인 씨를 아주 치매와 노인네라고 공격을 할 적에 김종인 씨가 저런 이유는 제2지대를 만드는 것이다. 국힘을 허물고 중앙은 넓다. 중도는 넓다. 거기서 윤석열이가 나와서 민주당 일부도 데려오고 국힘의 대부분을 데려와서 그러면 국힘은 3당으로 전락하고 김종인 씨는 제2지대 민주당 대 윤석열 당 김종인 당으로 해서 대권의 쟁취를 가서 대권을 탈환할 것이다 하고 몇 번 말씀드렸고 계속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러면은 윤석열이가 2지대가 아니라 김종인 씨는 일단 중원은 넓어요. 그죠? 천하 3분지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게 제갈량이 천하 3분지계 아닙니까? 유비가 말이죠. 관우하고 장비는 모아놨는데 도원결연을 했는데 책사가 없다. 그렇죠? 책사가 없고 화려한 벚꽃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 벚꽃을 찾아오는 사람이 만개되기 전에 제갈량을 모셨다. 그럼 윤석열과 김종인 씨의 융합이 되는데 그죠? 중앙이 넓어서 촉이란 나라는 그죠? 조나라 오나라를 치고 나가면서 중앙을 확장해 나가면서 큰 게 그거죠. 결국은 삼국지에서 실패는 하지만은 그러나 전 그런 말을 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천하 3분지계를 지금 김종인 씨가 도모한다 하고 얼치기 평론가들이 간혹가다 말을 하는데 천하 3분지계가 아니라 2분지계를 민주당하고 국힘을 구석으로 몰아버리고 김종인 씨의 생각은 민주당과 국힘은 국민들의 대부분의 국민들에게 개혁적이고 합리적인 집단적인 이성과 중도와 미래 세력인 2030한테 버림을 받았으므로 구석으로 몰아버리고 그죠? 결국은 김종인 씨가 제1지대의 구상을 지금 하고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윤석열도 아마 그렇게 되지 않을까. 윤석열이 국힘으로 들어가는 순간 팽팽하게 1대1 대결 구도가 되겠지만은 민주당과 언젠가는 윤석열이가 국힘의 저 좀비와 같은 행태에서 물어뜯기고 쫓겨날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럼 윤석열이가 지금 시대별로 보면은 세대별로 보면은 2030과 중도층과 합리적인 이성적인 개혁자들이 민주화 세력인 5060의 지지를 받는데 5060을 말하는 건 고고TV 뿐이 없어요. 민주당에 이탈한 과거의 국민의힘 세력이었던 사람들이 5060을 요번에 서울 보선에서 5060이 힘을 발휘해서 국민의 승리를 가져왔다는 건 고고TV의 분석뿐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그럼 세대는 뭐 정해져 있고 그럼 지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서울과 경기는 무조건 윤석열이다. 윤석열이 압도적인 1위를 달리고 있다. 경기는 이재명이가 지금 경기도에서 깔짝거리고 있지만은 그죠? 서울의 여론이 결국은 경기도로 간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낙연이나 이재명보다 더 우월한 30% 이상의 지지율이 나오므로 됐다. 35% 나오면 그거는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경상도는 어떡한가? TK와 PK. PK는 윤석열 쪽으로 많이 기울어 있고 그 다음에 TK가 가장 문제고 수구적이고 기득 세력이죠. 보수적이죠. 그들이 국힘도 지지하고 윤석열도 지지하고 있다. 그게 중첩이 된다. 그죠? 중첩이 되고 중복이 되는데 이제 서울 보선에서 그래도 국힘이 이겼다. 국힘이 이겼으니 그 사칭 보수 우파 태극기 부대들은 우리도 대권을 갖다가 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국힘을 한번 지지해보자. 국힘으로 몰고 가자. 그래서 그들이 지금 주도하는 것이 홍준표도 복당시키고 안철수도 합류시키고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도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TK 세력들과 그 우파 유튜버 쓰레기들은 그래서 국힘으로 통해서 보수 정권을 창출하자.
그래서 이런 전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헛꿈일 것이다. 그 보수 세력들이 태극기 부대를 비롯해서 또 우파 유튜버들은 과거에 유승민을 그렇게 싫어했고 안철수를 그렇게 싫어했고 김무성을 그렇게 싫어했다. 그러니까 그들은 전략이 없고 그때 따라서 그냥 지네 말이야 뭐 꼴리는 대로 말이야 방송을 하면서 후원을 받고 코인을 받고 있는데 전혀 영향이 없다. 그러면은 TK도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지성들이 많으니 그들도 결국에는 축이 무너지면 국힘의 축이 와르르 무너지면 아무리 지탱하려도 안 되니 윤석열 쪽으로 몰표를 줄 것이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현재 유튜버 세력하고 수구 기득 세력 주호영이나 이런 그런 친구들이 국힘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 몇 개월에 불과하다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러면은 전라도와 충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전라도. 충청은 윤석열이 깃발을 꼽는 순간 충청인들의 70% 정도가 윤석열로 서용할 것이고 전라도도 지금 현재 보면은 벌써 4.7 보선 전부터 현상이 나타난 게 저저번 주 같은 경우 4.7 보선 끝나고 4월 셋째 주, 둘째 주에 12일이나 17일 같은 경우에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전라도에서도 문재인 지지율이 철회가 되고 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 주도 또 그런 현상이 벌어질 것인데 전라도에서도 호남에서도 윤석열이가 이낙연이와 또는 이재명을 앞서가기 시작했다. 또 전북인 정세균도 나오는데 정세균, 이낙연, 안동 출신인 이재명을 윤석열이가 앞서가기 시작했다. 그렇죠? 그러면은 지역 형태에 대해서도 윤석열은 지금 전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항상 대선에 가면은 좌파, 우파, 진보, 보수 정당, 민주당, 국힘당 이렇게 볼지게 경상도에서 경북은 몰표를 줬고 보수 세력한테 경남도 한 60% 이상 몰표를 줬다. 문재인이 저번에 대통령 되기 전에는 전라도에서는 100% 몰표를 줬다. 박근혜가 이기는 과정이나 이명박 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뭐 다 싹쓸이 했으니까요. 그죠? 정동영한테. 근데 박근혜 때 15%의 지지율을 전라도에서 호남에서 갖고 왔다. 그렇죠? 그래서 이긴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같은 경우 보면은 윤석열은 지역색에서 자유롭다. 그죠? 경상도 아니고 전라도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지역색에서 자유롭다. 지금 그 사칭 우파 유튜버들이 김종인 씨가 그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냥 또 안빠들이 특히 얘네들이 그 김종인 씨는 전라도 출신이라고 하는 그거는 거짓말이 흑색승진인데 김종인 씨 같은 경우도 전라와 호남과 경상에 자유롭다. 그죠? 김종인 씨는 서울 출신이고 윤석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러면은 세대와 지역으로 다 보면은 중원이라는 곳을 민주당도 혐오스럽고 국힘도 혐오스러운 세대와 시대적인 갈등을 윤석열이가 흡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지역 갈등도 윤석열이가 흡수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윤석열이하고 김종인 씨가 천하 3분직에 들어가서 1지대가 되겠다, 1위가 되겠다 할 적에 가장 걸림돌이 누구인가? 친문과 박바는 없어요, 요새. 박바의 세력은 없습니다. 친문과 TK 유튜버 세력이다, 우파 유튜버. 그죠? 이들은 지들이 살기 위해서 또는 우파 유튜버 세력, 지들이 돈을 벌어먹기 위해서는 계속 펌퍼지를 국힘의 기득 수구 세력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죠? 그러면 사자구도가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면 그럴수록 윤석열한테는 더 좋다. 근데 삼자구도로 갈 수가 있다. 민주당 애들은 항상 통합의 과정이었고 대선 때, 총선 때 보면은 대선 주자를 갖다가 분리시키고
분열한 적이 없어요. 한 명만 냅니다. 그럼 국힘 쪽에서나 이 보수나 이쪽에서는 윤석열이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은 지금 마련되어 있고 국힘 쪽이나 TK나 우파 유튜버들이 이 안철수 애들이 살기 위해서 또 한 명을 낼 수가 있다. 응? 그러면은 싸움은 진짜 힘들어질 것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고 여명은 윤석열과 김종인 씨의 전략이 김종인 씨의 전략이죠.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은 민주당에서 일부가 이탈을 하고 전라도에서 일부 지지를 받고 충청에서 과거보다 더 많은 지지를 받고 그죠? 그 다음에 시대에서 미래 세력인 2030과 중도층이 윤석열과 김종인 씨로 지지를 모을 때 국힘에서 내는 안철수나 홍준표나 유승민 같은 유승민은 김종인 씨가 중앙에 깃발을 꼽으면 유승민은 김종인 씨로 합류할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들은 극소수 국회의원은 좀 있겠지만은 극소수 대권 지형으로 전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김종인 씨가 지금 그 국힘을 난타하고 그 이상한 쓰레기 발언하는 장제원이나 홍준표나 배현진 관심에도 없어요. 이런 큰 그림이 있죠. 김종인 씨는 제갈량의 천하 3분직인데 그거를 뛰어넘고 김종인 씨는 제1지대를 지가 다 행성하겠다. 그게 국민들이 원했던 30년 전부터 원했던 정치 개혁이고 30년 전부터 원했던 제3지대를 계속 태어나서 힘도 펴지 못하고 소멸하는 과정을 보면서 김종인 씨는 여야를 통틀어서 협인을 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은 제3지대가 아니라 보수, 좌파, 우파, 진보를 다 개혁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재세팅해보자 하는 큰 그림을 갖고 있다 하는 게 제 생각이에요. 할 말이 많은데요. 벌써 30분이 다 돼가니까 주말이라서 이거 한번 찍어봤습니다. 물론 제 이야기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그 사회 현상을 볼 적에 중심을 잡고 보면은 외곽을 쳐내는 작업이 맞아요. 민주당에서는 일부는 분명히 오고 국힘의 대부분이 올 것이다 하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죠? 그리고 윤석열이가 국힘에 들어가면은 진짜 난장판이 됩니다. 윤석열이는 먼저 박근혜 세력과 친박과 우파를 무너뜨린 사람이고 그 다음에 민주당 가서 문재인을 무너뜨린 친구죠. 쉽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민주당 애들이 대권에만 이길 수가 있다면은 윤석열이를 오라 그럴 것이고 김종인 씨를 다시 오라 그럴 것입니다. 근데 이 국힘이나 TK 기득은 내치고 있는 과정이죠.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까지 하겠습니다. 일요일이라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십시오.